네, 안녕하세요. 1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정말 어제 만난 어떤 사업가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하고는 어떤 부동산 때문에 만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분은 파티나 세미나를 크게 주최를 하셨던 대표님이신데, 이분의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전망 또 사업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는데, 그때 공감되는 바가 많아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분이 사업을 2000년도, 2010년도 초반에 시작하셨습니다. 워킹맘이시고, 어제도 저녁 8시쯤 만나 뵀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다이나믹하게 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세미나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는, 큰 세미나죠, 박람회 같은 게,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다 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팔고 사업을 계속 나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사업에서 나는 적자도 메꾸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차라리 부동산을 접지 말고 부동산을 팔지 말고 사업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 여러 채가 있을 텐데,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서 계속 사업 자금을 댄 거죠, 한 2, 3년 동안.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은 팔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갔고, 사업은 사실 지금도 아직 회복을 못해서 계속해서 제자리를 걷고 있고, 그리고 어제도 저랑 이야기한 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오히려 더 자산을 늘려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오셨고,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급하게 어떤 그 중도금 대출이나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한번 팔았던 적이 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부동산이.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엔 다시 못 갑니다, 아쉬워가지고. 네, 저는 제 집 근처였는데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요. 그걸 좀 더 가지고 있을걸, 그 당시에 어떤 고민을 해서든지. 그래서 지금 그분도 가지고 있던 아파트나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더 올라간 걸 보면서 어제 또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조그만 또 다른 물건인데 이거를 팔고 부동산을 지금 생각하는 부동산으로 전량 갈아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굳고 말리고 파시는 걸, 그리고 거기서 추가 대출을 받으셔라. 예를 들면은 5억짜리 물건이 있었는데 이게 15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10억의 차액이 있으니까 이거를 양도세 내고 한 7억 정도 남으신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부동산은 그렇게 위치가 나쁘지 않으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놔두고 버텨라. 그리고 추후에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더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 이야기인데, 처음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거나 사거나 이 두 가지밖에 모릅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 이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내가 명확하게 주변 시세랑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도와줄 어떤 간평사, 은행 창구 지점장님,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시는 빌딩 부자님이 최근에 한 150억 정도의 건물을 사셨는데, 들어간 돈이 취득세랑 이런 거 빼고, 부가세랑 복비 빼고 정말 0 들어갔다고 합니다. 150억 중에 0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실제 그 건물이 좀 생각보다 낮게 매매가가 나와서 건물을 잘 사셨고, 우선은. 그리고 그 기존의 건물들을 담보로 해서 이 가격을 넣으니까는 대출이 100%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됐다.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여러 번 나는 경험했다. 그래서 장 대표, 너도 빨리 이런 부동산, 좋은 부동산을 사서 그걸 담보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5년 이상 지인 관계이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들어가지고 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경험을 안 해보시거나 모르신 분들은 너무 모르셔서 어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사업이 잘 되시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사업이 안 되고 기존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 사업을 메꾸면서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 사업이 언제 정상화될지 모른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차라리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부동산을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시장을 조절할 수도 없고 시장의 트렌드를 바꿀 수도 없고 어차피 시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버텨도 기회가 오면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한번 팔아버리면은 절대 그 가격에 못 삽니다. 왜냐면은 가격 자체가 이미 올라가 있고 세금을 나중에 다 계산해보면 세금이 10% 이상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이미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세금이 아까워서라도 나중에 그 세금을 포함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차익을 가진 거 가지고 매매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인가 아카데미 분들한테 뭐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그런 디테일한 방법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사업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혹시라도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어떤 고민의 해결이 나오면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